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계약 시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 제목에 보시면은 권리 양도 계약 시 꼭 받아야 할 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본을 챙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 어, 계약할 때 확인만 해주고 내가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있다 보면 계약할 때 사항과 내가 나중에 인수인계했을 때 사항이 다르다든지 어떤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야, 너 왜 거짓말했냐? 무슨 거짓말이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본을 챙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소방완비 증명서 이 세 개는 반드시 동일인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 보면은 전주인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분당에 제가 알기로 어떤 고시원은 그 유명한 좀 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옛날 방식으로 소방필증을 안 넘기고 사업자만 넘기는 방식을 쓰더라고요. 소방필증을 넘기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 예를 들어서 뭐 소방필증을 낼 때는 그냥 그대로 자기도 자기 전임자 명의로 있어요. 지금 새로 인수하시는 원장님은 전임자 명의로 이렇게 소방완비증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뭐 동업식으로 넣었다가 처음에 있던 동업을 하던 사람이 지분을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우연이라도 이렇게 사업자 명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팔게 될 경우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 점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조건 손해가 나는데 손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의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소방완비 증명서는 반드시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실 현황. 우리가 입실 현황에 보면은 뭐 그냥 대충 방 30개 찼어요. 20개 찼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실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야지. 예를 들어서 1호실에 홍길동이가 뭐 20만 원에 며칠 날 들어왔다. 이런 내역 정도는 반드시 첨부 서류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뭐 생각해 주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하는 조항들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방이 뭐 5개 이상 차이가 나면 방 하나당 50만 원씩 계산해서 세일 구입 매수인한테 돈을 내주기로 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현혹돼서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이 40개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가 빠져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잔금 치를 때 예를 들어서 2주 후에 3주 후에 잔금 치를 때 보니까 10개밖에 10개가 더 빠져 있어요. 그래서 20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나 50만 원씩 계산해서 10개 추가분 500만 원 주면 이렇게 팔린다는 거죠. 근데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 방이 40개인데 내가 인수인계 할 때 보니까 방이 20개가 차 있다 이거예요. 20개가 공실이고 20개가 차 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아예 선택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실 현황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현황을 제대로 알고 그걸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인수인계를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셔서 더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어,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한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그 과정을 한 번씩 어, 매도인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공부서류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일단 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전부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보면 밑에 페이지가 있어요. 뭐 2분의 1 페이지, 예를 들어서 뭐 10페이지라면 10분의 1 페이지, 10분의 2 페이지, 10분의 3 페이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주세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뭐 10분의 5 페이지에 어떤 게 근저당이 크게 잡혀져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빼버리고 몰래 그 좀 불리한 것은 빼고 보여주는 그런 좀 사기꾼 업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보면은 우리가 위반 건축물 나와 있죠. 위반 건축물 내용 보면은 제일 밑에 아예 하단부라든가 뒷면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담당자한테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고시원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고시원에 이거 문제 없겠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 건축물, 그 위반 사항이라면은 소방필증 나오는 데서는 문제 없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재정비 구역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 역시 같이, 거기 토지대장에 보면은 뭐, 공시지가 같은 게 나와 있죠. 공시지가 같은 경우를 확인하다 보면 우리 등기부등본에 융자가 뭐 몇십억이 들어있고 몇백억이 들어있고 몇억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어떤 유추해서 대략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 보통 보면은 한 공시지가의 한 150% 정도 이렇게 선에서 거래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물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리고 지출 현황. 이건 말로서가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은 요즘에 거의 다 핸드폰으로 보면은 지출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통장에서 이렇게 자동이체 내역. 만약에 자동이체 내역이 없다면은 그 해당되는 이렇게 고지서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지서도 확인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 데 직접 전화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모든 지출 내역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또는 부동산에서 왔으니까 계약해라 얼른 계약하자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이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소방안비 증명서, 뭐 입실 현황이라든가 공부서류 이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돈을 부동산에다 에스크로우 해 놓으세요. 에스크로우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공탁해 놓은 거예요. 부동산에 너 갖고 있다가 절대 저 사람한테 주지 말아라. 지금 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은 정확히 확인이 되면 그걸 지급해 주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어, 확정을 받아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약 요즘에 계약이 사실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이 되면 된 만큼 또 사기 친다기보다도 사기 당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뭐, 종로 3가라든지 어디 또 뭐, 종로 뭐 이쪽에 광화문 그리고 중구에도 어떤 고시원이 있고 뭐 몇 군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하다가 서로 소송 나서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지금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이 자문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믿으실 필요 없어요. 언제 알았다고 부동산을 믿겠어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서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서류를 믿는데 어떤 서류를 믿냐? 서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를 만약 그분들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우리한테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돈이 들어간다면은 내가 다시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알고 싶다. 김정헌 팀장이었습니다.